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겨보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하는 일이 상가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애청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본 내용 중에 거제도 도시락집 사장님 편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가 중개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생각과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꼭 보시면 좋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온몸으로 느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께서 거제도 도시락집 사장님께 제안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메뉴를 줄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도시락집 사장님은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렇지 줄여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사장님 손이 느렸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분 입장에서 메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 가지 메뉴라도 정확하고 충분히 숙달된 솜씨로 소화할 수 있을 때, 자,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인 거죠.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만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다 보면, 자, 일단은 재료부터 그 갖가지 메뉴에 다 맞춰서 구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숙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이라도 제대로 맛있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겠죠. 그러다 보면 잘 안 나가는 메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메뉴에 해당하는 식재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냉장고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료를 자꾸 쓰다 보면 음식 맛은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집은 종류는 많은데 딱히 맛있는 건 없는 집, 딱히 맛있는 게 없으면 손님들의 기억에 남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단골 손님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서 가게들이 서서히 손님이 줄게 되고 매출도 줄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손님이 없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부동산에다가 가게를 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가게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권리금에 음식 전수비도 포함된 거고 가게 메뉴에 있는 레시피 다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권리금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찌됐든 제가 상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게들을 살펴보면 자, 메뉴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가지고도 가게를 손님들로 꽉꽉 채우는 집들이 있어요. 자, 이런 가게들이 서빙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음식이 상당히 빨리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메뉴가 한두 가지니까. 자, 주문 받기 전부터 이미 주방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될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식재료도 괜히 자주 안 쓰는 그런 식재료들까지 사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식재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측하기도 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적정한 양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럼 식재료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음식은 맛있을 확률이 높겠죠. 주방의 시스템 자체가 한 가지 메뉴 전용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원래부터 실력이 없는 곳은 메뉴가 많으나 적으나 별 의미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뉴의 가짓수를 최소화하고 몸에 완전 익어서 숙달이 되면 자, 그때부터 메뉴를 한 가지씩 늘려보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번에 이 가게에 왔을 때보다 메뉴가 늘어났다고 해서 자, 그걸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메뉴를 많이 만들어 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메뉴를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빼버린다면 전에 우리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어봤던 손님이 그때와 같은 메뉴를 주문하려고 왔는데 자, 그 메뉴가 빠져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손님은 이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아주 오래전 히트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 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히트곡이 있었어요. 자,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아이돌 같은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장사도 이 노래 가사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엔 메뉴를 좀 줄이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제가 처음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일인데요. 초보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상가 전문 부동산을 하겠다고 기세 좋게 시작을 했었어요.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면서 인수분해부터 하겠다고 까분 거죠. 이 상가 중개는 왠지 내가 노력만 하면 매물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개 수수료율도 높으니까. 자, 그런데 역시 일에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상권 분석에 권리금 또 업종마다의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 초보 공인중개사로서 처음에는 엄청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내 모습이 전혀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계약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계약이 안 나올까?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제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한두 가지 자신 있는 업종만 전문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아예 다른 업종들은 다 빼버리고 일단 제가 그때 당구 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구장을 자주 갔었으니까 당구장을 내 첫 번째 중개 업종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저도 매물 작업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근데 돈도 못 버는데 점심값이라도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점심을 거의 분식집에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점심도 늦게 먹었어요. 분식집에 손님이 별로 없을 때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먹으면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제 명함도 하나 드리고 자, 그렇게 매물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당구장하고 분식집 중개가 제 전문 분야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두 개만 매물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구장 매물이 점점점 많이 쌓이게 됐어요. 분식집 매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한 매물만큼은 다른 부동산들보다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만 입이 닳도록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마치 전문가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구장 이름, 분식집 이름만 대면 가게에 대한 내역이 줄줄줄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었어요. 알파고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약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쌓이면서 내가 중개하는 업종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갈 수 있었고 그렇게 지난 10년간 제 업무 범위도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중개할 업종의 범위를 과감하게 줄이고 한두 가지에만 집중한 부분은 지금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한 욕심에 이것저것 손대려고 했다면 어설프게 중개를 하려고 하다가 중개사고만 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일의 숙련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범위를 늘려가다 보니까 업무의 질 자체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골목식당에 나온 거제도 도시락집 사장님 편의 솔루션을 보니까 새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메뉴는 다양하게 참 많은데 딱히 먹을 게 없는 집, 뭔가 잔뜩 먹고 나온 것 같긴 한데 뭐가 맛있었나 생각이 안 나는 집, 저기 메뉴는 많아. 그런데 뭐가 맛있었지? 이런 의문이 드는 가게가 되면 안 되겠죠. 메뉴가 김치찌개 하나밖에 없어도 김치찌개 하나만 제대로 끓여낼 수 있다면 최소한 김치찌개 맛있는 집 어디 없나? 하는 순간 거기! 하고 손님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그런 가게는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지라도 확실한 우리 가게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는 부대찌개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부대찌개 하나만 팔아요. 물론 대박집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에서 중개해준 가게 중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짜장, 짬뽕, 탕수육만 팔아요. 심지어 볶음밥도 없어요. 그런데 짬뽕 국물 하나만큼은 국물이 진짜 진해요. 당연히 점심때만 되면 손님들로 꽉꽉 차죠. 여러분 주위를 잘 보면 그런 가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손님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메뉴만 많이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서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점이 오히려 더 손님을 배려하는 장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장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중개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 오늘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업무 범위를 크게 잡아서 메뉴를 많이 만들어서, 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욕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만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게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장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도 쭉 이어가시고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한 영상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